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팬데믹 지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가격표 보면서, 아니, 이번엔 또 왜 이럴까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답의 실마리를 좀 쥐고 있습니다. 아,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카발로 교수팀이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결과예요. 오늘 저희는 이 연구를 보면서요. 최근 관세 조치가 발표되기 전후로 해서 소매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어떤 상품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물가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화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관세 조치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때 소매 가격 동향은 어땠나요? 팬데믹 때 워낙 올랐으니까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 워낙 공급망 문제나 물류 대란 같은 게 심했잖아요. 그게 조금씩 풀리면서 많은 상품들 가격이 실제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네, 일부 품목은 심지어 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뭐랄까, 폭풍우 지나고 좀 잔잔해지려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 잔잔해지려는 수면에 돌이 던져진 거군요, 그럼. 관세부가 발표가 있고 나서 상황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카발로 교수 연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관세 조치가 딱 발표된 시점, 특히 2025년 3월 이후부터요. 가격 상승 추세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 속도가 점점 붙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 속도가 붙었다는 게 주요하네요. 네. 수입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 관세율 인상폭 전체가 가격에 다 반영된 건 아니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는 명백하게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와, 힘들게 안정시켜가던 추세가 뒤집힌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데이터 규모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연구의 진짜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데이터의 스케일, 그리고 정밀함이에요. 카발로 교수가 공동창업한 파이스타츠라는 회사 데이터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주요 5개 대형 소매업체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판매되는 제품 무려 35만 개 이상의 개별 제품 가격을 매일 추적한 거예요. 그걸로 지수를 만들었고요. 35만 개요? 매일같이요? 와, 이건 우리가 보통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냥 식료품 얼마 올랐다, 옷값 얼마 올랐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개별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 변동을 그것도 매일같이 본다는 거죠. 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품 카테고리별로 심지어 그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원산지 국가별로 가격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연구팀은 2024년 1월까지 데이터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요. 관세 부과 이전 가격 추세, 이걸 이제 기준선으로 잡은 거죠. 기준선이요? 네. 그리고 관세 부과 이후 실제 가격이 이 기준선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움직이는지 이걸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관세가 없었다면 가격이 이랬을 텐데 하는 거랑 실제 가격을 비교해서 관세의 순수한 효과만 보려고 한 거죠. 와, 정말 철저하게 분석했네요. 그렇게 방대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봤으니 뭔가 확실한 패턴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핵심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게 뭔가요?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요. 예상은 가능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과인데요. 바로 수입 제품 가격이 미국 내 생산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역시 수입품이 더 많이 올랐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세가 수입품의 직접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더는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않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격 정가요? 네. 그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생산품 가격도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수입품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팔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관세에 직접적인 타깃이 된 상품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수입품 가격이 더 빨리 올랐다는 건 아무래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혹시 모든 수입품이 다 똑같이 오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뭐 관세를 특별히 더 많이 부과받은 국가의 제품이라든지. 아주 예리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별 차이가 실제로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가격 상승세가 유독 두드러졌어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보다도 더 빠르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미국산보다 더 빨리 올랐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걸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관세율, 그러니까 실효 관세율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높았다는 점. 실효 관세율? 네. 둘째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면제 혜택. 이것도 중국이 가장 적게 받았다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어떤 거죠? 이런 가격 차이가 단순히 현재 부과된 관세율 차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관세율 차이 때문이라면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기대 심리입니다. 기대 심리요. 네,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뭐 추가 관세가 또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뭐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격에 미리 반영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현재 가격표를 움직였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불합실성 자체가 하나의 비용처럼 작용한 셈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실제 관세 부담뿐 아니라 미래 전망까지 가격에 녹아 있다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근데 아까 35만 개 제품 분석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많은 제품들 원산지는 대체 어떻게 다 파악했을까요? 설마 그 제품 라벨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이것도 이 연구가 기술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연구팀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다 썼어요. 3개 미국 소매업체 웹사이트 정보 같은 걸로 약 30만 8천 개, 그러니까 전체 한 85% 정도는 원산지 정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85%는 확인했군요. 네. 근데 나머지 한 15%, 그러니까 수만 개 제품은 원산지 정보가 명확하게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로 최신 기술이 딱 등장합니다. 기술이라면 혹시 AI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했어요. 생성형 AI요? 그걸로 원산지를? 네. 제품 이름이나 설명, 카테고리 이런 가용한 정보를 AI 모델에 넣어서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의 원산지를 예측하도록 한 거죠. 이야,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근데 AI가 예측한 거면 정확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검증 같은 것도 해봤는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연구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이미 원산지를 알고 있는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한 1만 개를 뽑아요. 그리고 AI한테 자, 이거 원산지 맞춰봐.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죠. 네네. 그 결과가 꽤 놀라웠는데요. 해당 제품이 미국 내 생산인지 수입인지를 분류하는 정확도, 이게 88%에 달했습니다. 88%요?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중국산, 이건 멕시코산 이렇게 정확한 원산지 국가까지 맞추는 정확도는 85%로 나왔어요. 와, 85%에서 88% 정확도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AI 예측 결과를 충분히 믿고 분석에 활용할 만하다고 판단한 거죠. 정말 기술이 연구의 깊이랑 폭을 확 넓혀주는군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좀 안정되던 가격이 관세 발표 후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특히 수입품, 그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3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심지어 AI까지 동원해서 분석한 결과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특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늘어난 비용 있잖아요. 이걸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점이죠. 아, 그 증거를 보여줬다. 네. 이전에는 관세가 부과돼도 뭐 기업들이 경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비용을 그냥 안고 갈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넘길지 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 비용 전가가 실제로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물가 안정화 추세를 다시 꺾어버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거다. 이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추측이나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상품의 가격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관세 같은 무역 정책이 단순히 뭐 국가 간 교역 수치나 거시경제 지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하시는 그 가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더 크게 보면 정부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의 실질 구매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알베르토 카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최근 관세 조치가 소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좀 안정세를 보이던 가격이 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특히 수입품, 그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그리고 그 분석 과정이 정말 대단했죠. 35만 개에 넘는 제품 가격을 매일 추적하고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원산지를 분석했다는 그 규모와 정밀함,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이 매일 장바구니 물가 보면서 느끼는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이런 질문에 대한 중요한 설명 하나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특히 왜 유독 특정 수입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뭐 국제 뉴스에 나오는 무역 정책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다면 이 연구가 그 연결고리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막연하게 체감하던 물가 상승의 배경에 작용하는 힘 중 하나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관세 부과 이후에 비교적 단기적인 가격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긴 시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 인상으로만 이 비용 압박에 대응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산 기지를 아예 다른 나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처를 바꾸는 식으로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 같은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나 선택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렇죠. 어쩌면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가격이랑 원산지를 비교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